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2017년 봄, 평화롭던 인천의 한 공원에서 시작된 비극을 말입니다. 하교 후 집으로 돌아오던 8살 어린아이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학교 앞이 아닌 차가운 아파트 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가 기다리고 있었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악마의 얼굴이 앳된 17살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범죄 사상 가장 잔혹한 미성년 범죄로 기록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의 그날을 되짚어봅니다. 2017년 3월 29일 오후 12시 40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입니다. 하교 후 친구들과 놀던 8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한 소녀, 17세 김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해맑게 다가가 묻습니다. 저기요,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김양은 아이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CCTV에 찍힌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김양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아무 의심 없이 서 있던 아이. 반면 김양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차가운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단 2시간 만에 김양은 아이를 살해합니다. 범행 도구는 집안에 있던 태블릿 PC 충전기 줄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김양은 아이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이 대목에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10대 소녀가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정교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것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광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더 소름 끼치는 이유는 김양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인물, 공범 박양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단지 게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김양은 박양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냥 나간다. 박양의 대답은 더 충격적입니다. 손가락 예뻐. 나한테 선물로 줘. 범행을 저지르는 중간중간에도 김양은 박양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잡아왔다. 상황이 좋다. 마치 사냥꾼들이 전리품을 자랑하듯 주고받은 이 대화들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범행 후 김양은 시신 일부를 봉투에 담아 서울 홍대 입구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박양을 만난 김양은 태연하게 봉투를 건넵니다. 박양은 그 안에 든 것이 실제 아이의 시신 일부임을 확인하고도 선물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그 봉투를 들고 함께 햄버거를 먹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마비된 사이코패스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표창원 소장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김양은 평소 잔인한 영화와 고어물을 즐겨보았으며 온라인상의 가상 인격에 자신을 투영했습니다. 그녀에게 8살 아이는 생명이 아니라 단지 게임 속 아이템이나 캐릭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체포된 후 김양의 행동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유치장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 여기 나가면 변호사 사서 벚꽃 구경 갈 거야 라고 말하거나 면회 온 부모에게 나중에 나 변호사 비용 많이 들 텐데 어떡해? 라며 본인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피해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권일용 교수는 김양과의 면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무너진 인간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법정에서 김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조현병 증상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벗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가 범행 전 납치와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을 통해 계획 범죄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김양은 미성년자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공범 박양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의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비극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8살 어린 딸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님은 지금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합니다. 엄마, 나 전화 빌려주고 올게라던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방치한 어두운 그늘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잔인함을 즐기는 온라인 문화,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낳은 괴물들입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제2의 김양이 우리 곁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악마는 가장 연약한 아이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떠나간 어린 영혼이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